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 시즌4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개그맨 이휘재 씨 가족 논란으로 코로나19 이슈를 뚫고서 새롭게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죠. 오늘 고품격 최후 변론에서는 이 층간소음 문제를 유튜브 법정 사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휘재 씨 사건은 아니고요. 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와 상황들을 저희가 각색을 했습니다. 컬투쇼에 나오는 층간소음 이 일화를 저희가 각색을 한 건데요. 오늘도 이번 사건을 원피고 양측으로 나누어서 공방을 벌여주실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내려가지고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사례를 먼저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독산동 구루지마 아파트 207동 101호에 사는 50대 주부 A씨는 층간소음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위층인 1101호에는 석 달 전 새로 이사온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인 쌍둥이 아들 2명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이들 가족 4명은 온종일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소리, 탁자 끄는 소리, 아이들 말리는 부부들 고함 소리, 시도 때도 없는 피아노 소리까지는 어찌어찌 참아보겠는데 얼마 전부터는 매일 밤 10시쯤 딱딱한 무엇인가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에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야 했답니다. 참, 이 집은 개도 2마리 길렀는데요. 잠잠하다 싶을 때에는 이놈들이 번갈아가며 짖어지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몇 번이나 찾아가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집 안주인이 차를 권하길래 실내로 들어갔는데 거실 바닥에 스펀지 쿠션을 깔고 탁자 다리 끝부분에 방음 패드도 덧댄 것이 나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그러나 망아지 같은 아이들이 뛰는 데는 방법이 없었고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요즘 골프에 미쳐 서재에 퍼팅 연습기를 설치하고 연습에 여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밤에 딱딱하는 바닥 내리치는 소리는 남편의 골프 클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답니다. 피아노는 1101호 안주인이 집에서 수험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집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현재 백수입니다. A씨가 층간소음에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외동딸 때문인데요. 그 집 딸은 지난해 고3이었는데 수능시험 약 한 달을 앞두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청걸하자 대부분 시험 공부를 집에서 해야 했지요. 시험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가뜩이나 날이 서 있는 딸은 수능 한 달 전쯤부터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호소했고 이런 딸을 보는 A씨 역시 우울증 증세까지 와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아침부터 층간소음이 유난히 컸던 그날 오전 11시쯤 A씨는 참다 못해 1201호를 찾아가 쑥스러운 부탁을 했습니다. 절절한 사정 얘기를 눈물과 함께 호소하고 1101호를 응징 못하면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한 번만이라도 1201호에게 자신이 정의의 응징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백골 난망이겠다고 조아렸지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은 A씨는 1201호 안주인의 배려로 거실 카페트를 걷어내고 맨바닥에 구두를 신고 올라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몸에 땀이 배일 쯤에는 미리 준비해간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1201호에게 빌린 골프채로 자진몰이 장단을 바닥에 시전하기도 했죠. 1101호 층간소음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에 이틀 더 1201호 거실에서 점심시간 30분 동안 정의의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A씨 앞으로 소장이 날아온 것인데요. 1101호가 층간소음을 따지기 위해 1201호로 올라가 난장을 부렸고 내막을 알고 나서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1201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1101호가 A씨의 불법 행위를 도왔다며 연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나요? 이렇게 사건 수임하고 그러시다 보면은 좀 종종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런 거 문의는 있죠. 문의가. 네. 예,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예. 실천에 옮긴 사례라고 예, 정의의 응징, 예, 예, 그렇습니다. 정의의 예. 응징.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막상 네. 옮기지 못했었는데 음. 실제로 옮긴 사례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도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좀 가긴 가요. 그렇죠. 그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딸아이가 지금 수능을 별로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못 하고 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나오고 있고, 소리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부르는 소리, 또 피아노 소리, 또 골프 치는 소리도 있고, 개 짖는 소리까지 심지어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예, 종합 선물 세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피고 측이 원고 측으로부터 피해를 본 그런 층간 소음의 기간 약 넉 달 정도로 선정이 되고요. 이 원고 측에서는 뭐 여태까지 있다가 바로 그냥 신년 연하장과 함께 소장을 그럼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우리 원고 측은 박진희 변호사님께서 네. 맡아주셨죠. 1101호 측, 예. 피고 측은 1001호 측.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연에서는 이제 A씨 측인데요. 예. 우선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 변호사님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예. 피고들이 이제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들을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 지급하라라는 장래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보복성 소음을 내지 않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접강제 두 가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고들이 위층에 생활하는 원고가 예.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피고 1, 1001호 사시는 분이 우리 원고가 사는 집 위층에 올라가서 1201호에 올라가서 이제 소음을 내게 됩니다. 이런 보복성 소음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낸 것이고 이런 소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맨바닥에 구두를 신고 미친 듯이 뛰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준비해간 냄비를 계속 바닥에 찍는 거, 세 번째는 골프채로 자진몰이 장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자진몰이 장단이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자진몰이 장단은 그 춘향전에서 어사출두할 때 나오는 약간 극적일 때 빠른 요소로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계속 냈고 이제 이러한 소리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는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보복성 가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안장애 등을 겪게 됐고 원고가 예.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제 장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접강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1001호 측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그 불의의 탈을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변론에 앞서서 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신혼 때. 신혼 때 예, 제가 이사간 집에 신혼집을 구한 집에 신혼 몇 개월째였습니까? 바로 신혼 때죠, 그냥. 바로 신혼 예, 신혼집이었으니까요. 제가 신혼을 제가 이사 온 후에 며칠 후에 입주에 이사 오더라고요. 음. 이사 왔는데 첫날부터 아주 친절하게도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케이크를. 저희 애가 조금 뛰는데 제가 조심시킬게요. 예. 이러면서 케이크를 주고 가길래 저랑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전까지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친절한 이웃이 이사 왔구나. 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그냥 그래요? 막 애가 쇼파 위에서 막 쿵쿵 뛰어내리고 아빠랑 위에서 씨름하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서 했더니만 처음에는 조심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우리 애들은 포기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거의 뭐 나는 그냥 너랑 막장 가겠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나한테 뱉잖아. 그냥 이런 식이더라고요. 케이크 먹었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또 거기다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다가 그냥 이사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피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가해자들은 그냥 자기 불편한 거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천연비로 할 수가 저기 있나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봤을 때 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볼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윗집에서 뭐 거기에 동의해서 뭐 조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그렇게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럼 법리상 그러면 어떻게 한번 따져보면 우선은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첫 번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첫 번째가 가해행위 위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일 동안 불편하셨겠죠. 예. 근데 3일이라고 해봤자 점심시간에 30분씩. 근데 피고 입장에 피고는 4개월이나 똑같은 피해, 그것도 하루 종일 예. 당해왔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게 지금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걸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3일 동안 그것도 30분 동안 잠깐 한 겁니다. 예. 이 정도 갖고 피고가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이건 너무 적반하다는 것도 너무 유분수지. 적반하장이다. 예. 이 정도 갖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인 한도입니다. 수인 한도. 그동안 저희 피고 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긴 했지만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참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해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이건 제가 좀 바뀌었네요. 이건 손해에 관한 부분이고 손해가 그래서 저희는 손해가 없다는 거고요. 예. 가해 위법성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정당행위, 이 정당방위. 정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예. 왜냐하면 뭐 이거 하루 밤에 그것도 뭐 하루 종일 뛰었다 하면 제가 뭐 이건 뭐 위법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예. 3일 동안 잠깐 30분 동안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성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고 그다음에 오히려 피고 입장에서는 그 정당방위에 보면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원고 쪽에서 부당한 침해를 가해온 겁니다. 지금 네. 피고한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방법 정도도 30분 동안 3일 정도면 상당한 범위 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건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피고 쪽의 주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간접강제를 주장하셨는데 지금 이 이후에 3일 이거 끝나고 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근데 원래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뭐 남의 집에 가서 매번 하는 것도 사실은 예. 미안한 미패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소장까지 날아온 마당에 이걸 또 위지까지 올라가 다시 한다는 거는 감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서 이 부분은 기각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원고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 있었는데 반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 반소. 왠지 반소를 제기할 것 적반하장 같았어. 반소. 네. 예, 반소.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2일 더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소장이 나타났잖아요. 예.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간접강제를 한 것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 반소하시면은 반소 취지하고 청구 금액도 있습니까? 청구 금액 저희는 3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3천요? 예, 그렇습니다. 300인데. 아이고 이거는 뭐 그 피해를 보면 이거는 예. 저쪽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세 참아줘야 발의 되는 피도 정도 안 수준인 된다. 거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에서는 이제 위법행위가 없다, 위법성이 없다, 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사실은 이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더 구체화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1차로 전화상담, 2차로 방문상담, 세 번째로는 전문기관이 이 직접 충격 소음 및 공기 정달 소음 자체를 측정하는 소음 측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기준은 이 주간에는 1분간 43데시벨, 야간에는 1분간 38데시벨이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사적으로 복수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럼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고 그리고 1201호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방조를 한 거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런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개인적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개인적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대변 테러 예. 계속 뛰고 하니까 거기서 똥을 싸고 그 위에 막 몸에 그 붙여놨다. 거기 막 그 초인종이나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가지고 보복했다. 예. 그리고 뭐 차를 부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충분히 이런 30분 동안 뛰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가해가 느껴진 거죠. 신체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시벨 정도 측정한 거를 영상을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보통은 사실 보복성 그 층간소음은 아래에서 우퍼 같은 거로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우리 위층에 올라와서 여기서 뛴 거잖아요. 한마디로 뛰었는데 그렇게 계속 강하게 뛰면 이 소리는 그 전달하면은 내가 누워 있으면 나를 밟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실제로 그렇게 뛰면. 그리고 아예 그 카페트를 드러내고 이분이 구두로 막 뛰고 미친 듯이 뛰고 찍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골프공 소리 같은 거 퍼팅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지만 그 퍼팅 소리가 장단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그냥 한 번 치고 나면 또 시간적 간격이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와서 얘기를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우리 사례의 기본적인 사례가 참을 수 있는 수위난도 그러니까 불법행위 말씀하셨는데 불법행위의 수위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죠.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찾아와서 그리고 보여줬죠. 우리 집을. 이 원고의 집을 보여줬더니 원고는 그 스펀지를 깔고 생활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끄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런 방음 패드 예. 그다음에 탁자 같은 거나 의자 같은 데 방음 패드를 대가지고 우리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보복행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음향학회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통한 소음 민감도에 따른 층간소음에 의한 성가신과 생활방해 연구. 이렇게 보통 층간소음을 겪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뭐 대다수는 이제 뭐 방문하거나 관리실에 찾아가거나 뭐 지금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등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는 거. 근데 보복성 소음 유발은 5.8%입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뭐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 방법은 보통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건데 약간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보복성이 강하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지금 A 측 천일호 측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고의로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크다. 있고 네. 또 나름대로 1101호 측에서는 그 노력을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줄긋고 계신 신변사님 말씀 말씀 뭐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처음부터 만약에 며칠 뛰었는데 가서 올라가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뛴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가서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렇게 했다는 건 거의 고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떴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몇 번이나 나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고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은 사실상 뭐 전유 부분은 자기 소유일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은 사실은 말 그대로 공동의 소유입니다. 거기서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특히나 아이들이 그러다 쳐요. 아이들이 하면 어차피 뛰는 것도 그러다 치는데 아니 아빠는 거기서 집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고 엄마는 피아노를 아주 때없이 치고 있습니다. 뭐 처음이야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그거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행위예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나가서 연습하면 되고 난 피아노도 그냥 뭐 저건 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잠깐 치면 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밤에도 분명히 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연습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저희만 자꾸 고의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원고 측에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해서 몇 개월이나 지금 시달렸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단지 3일 동안 그 30분 한 거 갖고 지금 뭐 정신적으로 뭐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고가 피고 쪽에 받았던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본인 피해만 피해고 피고가 받은 피해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피고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이웃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려고 가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특히나 아니 뭐 또 피고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피고 집에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 원고가 이제 와서 자기네들 조금 피해 입었다고 해서 피고를 상대로 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법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도 법조인이지만 이거 얘기하기 그렇지만 층간소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사적인 보복을 하는 이유도 가서 사실 근데 피고가 한 건 어떻게 보면 소심한 보복이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진짜로 해코지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싸움 보다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더 큰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게 한 겁니다. 예. 가서 진짜 보복이라면 가서 진짜 막 부시고 아까 뭐 대변 테러도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그렇게 했겠죠. 뭐 대문에다가 대변도 바르고 예. 가서 막 문 두들 계속 초인종 누르면 괴롭히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피고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고를 배려한 겁니다. 그래도 소심하게 너도 한번 그래 어떻게 층간소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느껴봐라.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밑에 집에서 좀 그냥 왜 자꾸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올라오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뿐인 거지 무슨 너한테 진짜 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너도 한번 이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소음 방지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느껴보시고 밑에 집에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해왔는지를 좀 한번 몸소 체험해봐라 이런 의미로 했던 거지 너 한번 고통받고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원고 쪽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뭐 피고와 한 행위가 너무 뭐 고의에 의한 항의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이거는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사 온 이후에 그러니까 1101호 측 원고 측에서 층간소음을 벌인 것은 한 3, 4개월 정도 되고요. 11월 7일에 1101호로 올라가서 그때 이제 30분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약 3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거는 한 11월 17일이고 지금 기준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 사이에 이제 딸아이는 수능을 봤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수능을 잘 못 본 상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뭐 수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좀 알리려는 그런 의도였다,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3천만 원을 반소로 지금 청구하시는 거는 예. 그 1,001호입니까? 아니면 1,201호 같이 해서 지금 공동으로 청구하신 어차피 겁니까? 1,201호는 뭐 피해를 본 거는 없으니까요. 저희만 단독으로 해서 예. 반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1,001호 측만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소 3천만 원 예. 적반하장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적반하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지금 뭐 고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뭐 내 눈을 찔렀으니까 네 눈도 찌르겠다. 이런 거는 사적 복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족 4명이 온종일 생활했던 거지.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집콕 사태가 계속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또한 보면은 이제 아까 피아노 소리 말씀하셨는데 시도 때도 없는 피아노 소리. 근데 지금 우리 원고의 그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피아노 전공자인 원고가 어쩔 수 없이 과외를 하는 거죠. 생활해야 하니까.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과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불법행위의 가장 기준은 수인 한도입니다. 참을 수 있는지 안 참을 수 있는지.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 탁자 끄는 소리, 아이들 말리는 소리, 뭐 시도 때도 없는 피아노 소리까지는 참아보겠다. 못 참는 건 이거라는 거죠. 10시쯤에 딱딱한 소리로 뭐 치는 거, 그리고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 짖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법적 소음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리니까 개가 짖는 소리는 이 그 층간 소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모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에서 배수구에서 나는 소리는 당연히 층간 소음이 아니고 그래서 층간 소음이 이 두 가지가 층간 소음이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인 직접 충격 소음. 두 번째는 공기 전달 소음. TV나 음향기기의 소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찾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찾아왔는데 사실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소가 우리가 실제로 정말 이게 그 데시벨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 측정하는 전문가가 와서 하루 동안 이 소음을 측정합니다. 해서 실제로 만약에 소음이 났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방법은 이런 최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보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 전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된 거고. 악성 민원.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80몇 프로는 서울의 뭐 80몇 프로는 공동주택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 자체가 이 아파트가 사실 부실 공사가 많고 예. 그래서 바닥에 대한 이런 뭐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 뭐 두께 같은 거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대로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리가 벽식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이 울리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없었더라 그러면 하루 종일 소음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재택으로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결국 잘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내가 피아노 과외를 우리 원고가 피아노 과외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집에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상황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네네. 그렇게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심해지긴 했겠죠.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원래 행동 자체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게 그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측정해보고 해야 된다. 예. 실제로 지금 신청하면요 4개월, 5개월 이후로 잡힌답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신청했다가 너무 오래 걸려 아무리 기다려 소식이 없어서 그냥 그거 그냥 취하고 그냥 신청 처리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론 그만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다는 것도 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모르겠어 손해배상이야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 돈 내고 많이 날지 뭐 배째라 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할 방법은 그러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지금 반소로 하긴 원고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당신 이 정도는 뭐 공동주택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도 당신도 공동주택이니까 참아보라고 한번 이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보복이라고 하면 보복이 되겠지만 그 위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층간소음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고 이런 것들을 밑에서 하면 저 예민한 사람들이 또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당해보기 전까지는 층간소음이라는 것 자체 잘 몰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상 당해보면 이게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러니까 3일 당했는데 이 정도예요. 지금 원고가 지금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4개월 당했습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당해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대단한 겁니다. 참다 못해서 올라간 거예요. 원고가 자기의 피해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아랫집이 참 그동안 많이 고생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지. 아이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네들 난 무조건 소송을 해서 이거 다 배상받을 거야. 이거는 잘못된 특히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뭐 아까 왜 그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왜 하지 않고 왜 먼저 올라갔느냐. 사실상 법에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하고 잘 지내보려고 올라가서 달래는 게 먼저지. 딱 뭐 소음 발생한다고 바로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소음 측정하고 이게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밑에 집에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지. 가서 무조건 뭐 욕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사람 사이의 도리와 이웃 간에는 좀 약간 서로 간의 양보, 배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피고가 올라가서 얘기를 했던 거지 마치 뭐 무조건 민원을 제대한지 뭐 진정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원고가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말로 해서 네가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밑에 집에다가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한번 느껴봐라. 그래야 내가 밑에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딱 단지 3일만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거지. 이걸 만약에 진짜로 보복성이었으면 3일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계속 내내 했을 거고 30분이 아니라 특히나 밤에 올라가서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이 이 정도, 특히나 낮에도 이 정도면
밤에는 어떡하겠냐. 한번 느껴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거니까 이거를 갖고 뭐 불법 행위니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기 생각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웃질이? 사실 이런 거죠.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이렇게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뭐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음. 1201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층간소음 때문에 1101호를 방문한 것 자체가 지금 잘못이라는 처음부터 그 말씀이세요?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고 뭐 말씀하셨는데 이웃끼리는 안 그렇다 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얘기해서 안 통했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한번 밟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판례 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거를 그 전문 기관을 불러가지고 이거 측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소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해봐야 되고 또한 보면은 최근에는 층간소음이 계속 기각이 나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공동주택에서 여기서 나는 소리인지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뭐 두 칸을 띄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소리가 이 사람 다 나오는지를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뭐 이봐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네가 넘었다 라든지 야. 이런 뭔가의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소리가 심각한지 한번 들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그 보복성 소음을 보통 하는 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퍼 뭐 항공기 소리 이런 거 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막 뛰면 그 또 어른이 아이가 뛰는 거랑은 등치가 다르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걸 완전히 내리 찍는다고 하는 거는 그 행위 자체는 실제로 내가 누워 있으면 나를 치는 것 같은 위협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 더 이상의 행위 이 사람이 뭐 3회만 하고 우리가 만약 소장을 안 했으면 계속했겠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참기 위해서 더 이상 그만 끊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다 지금 뭐 공방으로 해가지고 놀점하고 뭐 사정들은 다 얘기가 나온 네네. 거고요. 자 반대 신문을 먼저 피청구인 측에 피고 측에서 먼저 하실까요?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만약에 피고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그 행위를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어떤 행위? 위에 올라가서 뛴 행위를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고 원고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따르실 거였어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심각성을 잘 모르셨지 아니 않습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죠.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노력이- 특수 사항이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건 특수사항이라고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수사항이라기 때문에 무조건 아랫집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조심하고 그쪽도 이해를 해주고. 근데 10시 밤 10시 네네. 딱딱한 무언가 바닥 내리치는 이 골프채로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수인 한도를 넘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 10시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그 10시 네. 이후에 이렇게 딱딱한 행위 자체를 그것도 한 번이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백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가서 밤마다 이렇게 하는 거 특히나 이게 내려치는 소리는 굉장히 이 소리가 크고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쿵쿵쿵 뛰어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렇다 치지만 얘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쳐요. 아니 뭐 나는 내가 내 취미 활동하는데 네 무슨 상관이야.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지. 제가 보기에는 원고 쪽에서는 우리가 소음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거 참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밑에 집에서 배려 차원에서 아유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하는 거지. 야 니는 참아라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동주택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강요해서 배려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참아주면서 배려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코로나니까 니는 어쩔 수 없어. 나 그냥 내가 밖에 못 나가니까 난 집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참아.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자기 집이라고 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자꾸 그다음에 아까 뭐 소음 측정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거야. 예를 들면 뭐 손해배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기준 삼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행위를 멈췄으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행위가 모르겠어요. 뭐 법적으로 얼마나 그게 데시벨을 넘었는지 없는지까지는 측정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순히 그냥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이렇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행위 자체를 멈춰달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자꾸 왜 소음 측정 안 하고 와서 얘기하느냐. 그거는 조금 결국은 법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는 법적으로 가기 전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예. 바로 반대 질문 하시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랑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불쾌감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내는 30분간의 압축되는 소리랑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진몰이 장단은 엄청난 그 어사출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다음이 나머지 자진몰이 장단은 막 엄청 세게 그러니까 극적인 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찍는 거죠. 계속 내리찍고 치고 하는 직접적인 소음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생활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뛰지 말라고 더 노력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시 이후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상태니까 운동이 생활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을 굳이 내가 올라가서 실천해서 보여줌으로써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너무 다분히 의도적이고 생활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아니라 이거는 만들어낸 소리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하셨으면은 저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반대 질문요? 아 예. 반대 소음으로 반대 소음이 아니라 예 반대 신문으로서 제가 그 심변호사님께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되니까 더 큰 이제 폭행이 일어나고 뭐 차를 부수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 이 사람의 그 행위 자체가 유법성이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지금 들어가는 네. 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사실 한 선택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예를 근데 들면 그게 법적으로 정당화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부당한 침해로부터 현재 그 부당한 침해로부터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지금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판단이야 뭐 지방부 뭐 배심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제로도 여러 가지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인공적인 거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아무리 소문을 내봤자 우리 아랫집에 느끼는 거를 윗집에서는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윗집에서 층간 소음 발생시켰을 때 아랫집에 느끼는 걸 피해를 주려면 결국 전 1202호 가서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보통 보복성 소음을 윗집에 양해를 구해서 윗집에 올라가서 뛰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상식적이라 이거 상식이 어느 상식이 뭔지는 정확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러면 윗집에서 그렇게 아랫집에서 그렇게 자꾸 좀 참아 좀 제발 조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건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노력했던 거죠. 노력이라는 건 그건 아주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치는 건 노력이 한 게 결과가 그거라는 거 그겁니까 그러면? 근데 남편은 그러니까 뭐 노력 지금 뭐 그렇게 앞으로 안 하면 된다 근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래 미리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해왔으면 당연히 올라갈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개월 동안 해왔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냐고요? 상식적이고 사회 통념상에 있는 보복행위라는 거죠. 제가 보복행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저희는 네.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복행위인데. 왜냐하면 이제 물론 뭐 예, 예. 원고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보복행위라고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원고가 잘 못 느끼는구나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아주 집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4시간 있으면서 똑같이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집약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원고가 그 심각성을 좀 알아서 아랫집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다는 거죠. 사실 보복하려면 진짜로 말 들고 가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는 게 사실 진짜 보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했을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그런 어떤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선택한 방법이죠. 사실은 뭐 이게 상식이냐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물론 실제로 옮기느냐 안 옮기냐는 다른 그거 얘기죠. 차이죠.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의 근데 차이. 상식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건 어떻게 보면 행동에 올라가서 뛰는 거를 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못하는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라고 하면 그건 비상식적일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윗집에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집에 올라가서 그 얘기도 꺼내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뿐인 거지 그 뛰는 행위 자체가 이상해서라고 보기보다는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가서 윗집에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 또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윗집을 뛰면 밑에 집에서 윗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층간소음 네 발생시켰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못하는 거지 이 행위 자체가 완전히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네네. 제가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잘 부각이 안 됐던 논점 같은 경우에 우선 원고 측 네. 1101호죠. 이게 소송할 일입니까? 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피고가 한 보복성 가해행위는 언제 계속될지 모른다는 거죠. 3일 동안 점심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점심 식사에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그 지금 피고는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이거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밥 먹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건 엄청난 공포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뭐 밥은 나중에 네가 그 피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 아이들은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행위가 피고가 하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러다 보면은 뭐 분뇨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나를 실제로 와서 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나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다. 한번 시그널을 준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난 더 이상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나는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불과 3일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우리는 바로 일주일 만에 소장을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예. 바로 낸 거죠. 그러면 3일 동안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처절한 응징, 정의 응징을 네네. 했는데 그것이 불법행위라면 그거에 따른 손해 300만 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이 반소 측에서는 반소 청구 취지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3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구 금액을 확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300만 원 그대로 하고 그대로 3천만 하고. 원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이제 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위자료로 3천만 원 인정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보통 지금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맥시멈이 거의 500에서 1000, 그러니까 뭐 300, 500, 1000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천 자체가 너무 과한 청구가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합의로 간다면은 두 분은 합의하실 생각들도 있으세요? 조정으로 가면? 조정으로 가면 뭐 합의할 생각도 있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네네네.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뭐 예. 근데 합의라는 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의 뭐 재벌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 그 피고 측에 이제 묻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 고의성이 좀 짙어 보이는데 예. 이 정의 응징, 처절한 응징을 꼭 해야만 했습니까? 좀 반대로 얘기하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1,201호란 말이죠. 예예예. 장소를 이제 제공하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불법 행위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좀 맞다고 보이는 상황인데 1,201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청구한 300만 원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1,201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뭐 1201호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여기가 송사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언급팀에서 어차피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서 연대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저희가 다 부담할 생각이 다 부담하신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201호 같은 경우 애매하게 걸렸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양측의 이제 최후 변론을 두 분께 이제 들을 텐데 그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두 분의 양측의 청구 취지하고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 이건 처절한 응징, 정의 응징, 자진몰이 이건 심했다. 어사줄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다. 명백한 고의가 있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계속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했다. 아까 그래서 불안분리 말씀하셨죠? 네네. 아 불안분리입니까? 불안 증세. 불안 증세죠. 네. 불안분리는 이제 애견하고 같이 네, 이제 네, 네. 문제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보면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넉 달간 이 소음이 이어졌고 적극적인 소음 방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또 보이고요. 물론 이건 재판부에서 시민 배심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서 호소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울증 걸렸다라는 거 병원에 갔던 그런 기록들도 모두 다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피해 상황 이 부분을 시청자 배심원들께서는 잘 양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원고 측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핵심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 보복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보복행위라는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는 그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살인 미수까지 문제가 됐죠. 뭐 대변 테러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 걸 누가 우리 집 앞에 이제 문 앞에 그렇게 대변을 테러를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빌려서까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만에 소장을 제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소장을 제기한 것은 계속해서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도 재미를 붙인 거죠. 이제 이거 하니까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걸 하지 않고 사적으로 복수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 때리고 이런 부분도 내가 오죽했으면 때렸겠냐. 내가 오죽했으면 대변을 묻혔겠냐. 내가 오죽했으면 차를 부쉈겠냐. 이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충분한 위법행위고 가해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최소한의 금액인 3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이고 장래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돈 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간접강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고 측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 이전에 사실은 서로 간의 배려, 살아가는 도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에 갈수록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각박해서 그런지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하려고 했으면 피고 쪽에서도 먼저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다만 이 공동주택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웃끼리 이제 서로 계속해서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거 좀 부탁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 찾아왔냐라고 하면 물론 법이 있는데 왜 찾아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법부터 찾아간다라고 한다 보면 사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조금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원고가 이 정도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고 쪽에서는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층간소음의 피해에 대해서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1201호한테는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잠시 장소를 빌려서 층간소음이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라고 아래층에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행위입니다. 단순히 보복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정말로 가서 진짜 속된 말로 가서 진짜로 신체적으로 응징을 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쪽에서는 원고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심각성을 알게 되면 좀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웃끼리 서로 좀 잘 살아보자는 의도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원고는 단지 3일, 지금 피고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이나 시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단지 3일 시달렸다고 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바로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호소한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정말로 이게 막 이걸 방지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청구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바로 그냥 당했다고 해서 돈을 얼마 달라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들 포함한 이웃들과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물론 이걸 뭐 객관적으로 아주 뭐 그럼 피고가 모든 걸 다 잘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피고의 행위는 불가피했다.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그 방법도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저는 피고 쪽에서는 원치 않았지만 원고께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사실은 수능이라는 가장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대한 시절을 망쳤습니다. 사실은 원고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다음에 4개월 동안 시달려왔던 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이것들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반소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측 최후 변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께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가 그 논점은 거의 대부분 다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배심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했던 영업제한 헌법소원 시청자 의견 이 의견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왔는데요. 역시 과라고 하는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호응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호응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 좀 달아주셨습니다. 표진수 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이해를 한다. 다만 영업 제한 조치만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찌됐건 이 기준을 잘 마련해서 보상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누피님, 우리 열혈 시청자세요. 스누피님께서도 헌법에도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침들도 현실과 보건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이 보건이라는 건 방역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과 보건을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층간소음 문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의 본질은 진짜 문제는 이 소음 자체로 나오는 그런 피해보다도 거기서 확산될 수 있는 큰 범죄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이웃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양보를 하고 타산지석 뒤바뀌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 층간소음 문제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